네, 6장 스트럭처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4장하고 5장 끝부분 아직 이야기를 못했는데 동영상을 일단 6장 먼저 이야기하고 그 부분 빠르게 다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트럭처는 우리가 구조체라고 하거든요. 한국어로 말하면은 한글로 말하면 구조체인데, 이제 구조체라는 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 2학기 때 배울 객체 구조라는 거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일단 6.1은 이제 이 스트럭처란 거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베이직 오브 스트럭처가 6.1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일단 스트럭처를 얘기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한번 제시해 볼게요. 우리가 학생이라는 변수를 한번 만들어 본다고 볼게요. 학생. 그럼 우리 학생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학생이란 변수 뭐로 만들어 줄까요? 학생 인트로 만들어 줄까요? 캐릭터, 스트링, 플로트. 학생을 어떤 걸로 만들어 줘야 해요? 인트, 캐릭터, 스트링, 플로트. 애매하죠? 왜 애매해요? 학생을 왜 이걸로 얘기하기가 어렵죠? 학생이란 걸 만들기가. 학생이란 거는 우리 한 가지만으로 얘기할 수 없죠. 우리 학생 하면 학생은 뭐를 가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생은 이름을 가질 수 있겠죠. 또 학생이 뭐가 있어요? 학번도 가질 수 있죠. 학생은 학번도 가질 수 있고, 또 생년월일도 가질 수 있고, 성별도 가질 수 있고. 이렇게 학생이라는 걸 만들려고 보니까 학생은 여러 가지 성질을 갖죠. 이름도 있고, 학번도 있고, 생년월일도 있고, 성별도 있고. 얘를 우리가 인트나 캐릭터나 플로트 이런 한 가지로 우리가 학생을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한 가지만 가지고는 우리가 학생을 정의 내릴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진 게 구조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조체라는 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일종의 변수라고 보면 돼요. 새로운 변수인데 우리가 새롭게 정의를 내리는 변수예요. 그래서 이 구조체를 사용하면은 이제 다양한 타입의 변수, 인트나 캐릭터나 플로트나 스트링이나 이런 것들 전부 묶어가지고 마치 하나의 변수인 것처럼 우리가 사용을 해줄 수가 있어요. 구조체란 걸 이용하면. 그래서 말 그대로 구조잖아요. 구조. 그러니까 어떻게 엮여 있는 거죠. 다양한 변수들이 엮여서 하나의 새로운 변수를 만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구조체를 정의 내릴 때 우리가 이렇게 해요. 스트럭트라는 걸 붙이고 다음에 이제 그 뒤에 구조체의 이름을 적어줘요. 그래서 어떤 이름이 적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브레이슬렛 중괄호로 묶어주죠. 그 안에는 이제 구조체가 가질 어떤 성질을 넣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예를 들어서 앞에서 예를 들었던 학생을 예로 들면 스튜던트를 예를 들면은 학생은 뭐를 가질 수 있어요? 일단 어떤 이름을 가질 수 있죠. 그럼 캐릭터에 어떤 배열, 네임이라는 배열을 가질 수 있겠죠. 20글자로 할게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학번, 인트, 넘버, 또 성별 있죠. 성별은 남자 여자니까 그냥 인트로 할게요. yes or no. 그러니까 0 아니면 1로 볼 수 있으니까 0이면은 남자, 1이면 여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스튜던트라는 어떤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주고, 어떤 캐릭터의 배열도 될 수 있고 인트도 될 수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를 묶어가지고 하나의 스튜던트란 변수처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조체를 정의 내릴 수 있어요. 스튜던트라는 구조체를. 그럼 스튜던트는 네임도 갖고 지금 넘버도 갖고 섹스도 갖는 거죠. 그러면은 한번 책에 나와 있는 코드를 보고 한번 다시 볼게요. 구조체를. 책에는 우리가 이제 포인트와 렉탱글이란 걸 통해 가지고 구조체를 정의를 해요. 그래서 포인트는 어떤 점을 의미하죠. 우리 2차원은 x축과 y축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점은 두 가지 요소로 갖겠죠. x축 값, y축 값. 그렇기 때문에 스트럭트 포인트하고 x, y를 갖는 거죠. 포인트는. 그럼 이 점은 x 값하고 y 값을 갖는 어떤 점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렉탱귤, 이건 사각형이죠. 그래서 사각형을 뭐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는데, 일단 책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왼쪽 아래하고 오른쪽 위에 있는 두 점을 가지고 렉탱귤을 잡았어요. 그래서 딱 두 점만, 우리 직사각형이니까 딱 두 점만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직사각형을 정의 내릴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정의 내렸기 때문에, 사실 사각형이면은 점 4개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 뭐 여러분이 정의하기 나름인데, 책에서는 그냥 두 개의 점만 가지고 직사각형 정의 내렸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이 렉탱귤이랑 스트럭처는 포인트라는 거하고 포인트라는 거 두 개를 갖죠. 그러니까 두 점만 가지고 어떤 사각형을 정의 내린 거, 책에서 보면은. 책 그림 보면 다시 이거 왜 이렇게 했는지 이거 되실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는 다시 보다 x축 좌표와 y축 좌표를 갖는 어떤 변수고, 렉탱귤이란 거는 두 점을 갖고 사각형을 표하는 또 새로운 변수인 거죠. 그럼 우리가 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메인에서 이런 식으로 선해지죠. 마치 그러니까 스트럭트 포인트가 이제 하나의 새로운 변수의 이름이 된 거예요. 스트럭트 포인트가 새로운 변수. 마치 우리가 인트하고 x 하면은 x라는 변수가 생기는 것처럼 스트럭트 포인트라고 해주고 그 뒤에 pt1 해주면은 pt1이라는 변수가 생기는 거죠. pt1은 어떤 변수? 포인트라는 변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정의 내린. 그 다음에 또 pt2, 얘는 또 다른 포인트 변수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pt1하고 pt2를 정의 내릴 수 있고, 마찬가지로 뭐 렉탱귤 해가지고 렉탱귤러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pt1을 뭐라 그랬어요? 0,0. 우리가 이거 원래 뭐 할 때 정의 내린 거였어. 이거 우리가 배열을 초기화할 때 하는 거였죠. 근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스트럭처도 우리가 이 브레이스를 이용해 가지고 맨 처음에 초기화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0,0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포인트는 x, y 순서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은 첫 번째 0은 x에 들어가고 두 번째 0은 y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초기화하는 거 말고도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우리가 pt2 하고 우리가 점을 찍어주면은, 그러면 pt2가 가지고 있는 x, pt2가 지금 포인트니까 얘는 지금 x하고 y를 갖죠. 그럼 pt2가 가지고 있는 그 x에다가 10을 넣고 pt2가 가지고 있는 y에다가 20을 넣어주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도 값을 바꿔줄 수 있겠죠. 그래서 밑에서 pt1하고 pt2의 x, y 값을 출력하기로 할 때 마찬가지로 pt1.x, pt1.y, pt2.x, pt2.y 이런 식으로 우리가 pt1과 pt2가 가지고 있는 값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얘를 실행시켜 보면은 앞에서 한 대로 pt1x하고 y는 0하고 0이 들어가고 pt2의 x와 y는 10하고 20이 들어간 걸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정의를 이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여기서 pt1은 0,0 얘는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해주는 거. 얘를 실행시켜 보면은 여기 콤마지구나. 이거 실행시켜 보면은 여기 지금 에러가 뜨는 거 볼 수 있죠. 우리가 얘를 이렇게 해주는 건 언제만 우리가 변수를 맨 처음 만들어주고 그 이니셜 할 때 그 초기화 단계에서 우리가 이렇게 브레이스를 이용해가지고 얘를 초기화해줄 수 있어요. 맨 처음에 여기 끝난 다음에 나중에 밑에서는 이런 식으로 초기화를 못해줘요. 나중에는 반드시 이거의 속성에다가 직접 값을 집어넣어줘야 해요. 맨 처음에 우리가 만들어줄 때만, 여기서 변수를 생성할 때만 초기화를 브레이스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반드시 초기는 여기서만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지금 우리 밖에서 우리가 뭐를 만들 수 있다 그랬어요? 전역 변수를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스트럭트 포인트 뒤에다가 우리가 pt1 이렇게 pt2 이렇게 해준다 볼게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은 스트럭트 포인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스트럭트 포인트 pt1 pt2 이렇게 선언해 준 거랑
스트럭트 포인트 만들어 주고 나서 여기다가 pt1, pt2 이렇게 해주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면은 pt1, pt2라는 전역 변수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초기화가 안 됐으니까 pt1.x는 뭐 5고 pt1.y도 5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실행시켜 보면은 마찬가지로 실행되는 거 볼 수 있죠. pt1하고 pt2는 언제 이 만들어질 때 해줬으니까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가능해요. 얘를 지워주고 그냥 스트럭트만 적어주고 이렇게 해줘도 가능하거든요. 안되나? 아, 이러면은 문제가 생기죠. 지금 렉탱글에서 포인트를 사용하는데 지금 포인트가 정의가 안 돼서 문제가 생기겠지. 이렇게 해주면 그냥 얘를 바꿔볼게요. 렉을 그냥 int x, int y 이렇게 해주고 해보면은 이러면 실행이 돼요. 마찬가지로 pt1, pt2 아무런 이름이 없는 거지만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만약에 이렇게 이름이 없는 게 두 개가 생기면은 얘가 또 문제구나. 이러면 이것도 지워버리고 해주면은 되긴 되죠. 근데 이런 문제가 뭐냐면은 위에 있는 스트럭처하고 아래에 있는 스트럭처 두 개가 사실 구분이 안 되죠. 지금 똑같은 형태라서 그러는데 이렇게 해주면 두 개 구분을 쓸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본적으로 항상 뒤에다가 이름 없이도 쓸 수 있는데, 없이 쓸 수 있지만 반드시 우리가 뒤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반드시 지정을 해줘야지만 우리가 이 스트럭처를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왜냐면은 구분이 안 되니까 이름을 안 붙여주면 반드시 우리 스트럭처 뒤에 이름 붙여주는 것을 습관처럼 들여야 한다. 그 다음에 초기화할 때 브레이스 맨 처음 만들 때는 브레이스로서 초기화할 수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직접 점 찍어서 바꿔줘야 한다. 결국 그러니까 스트럭처란 거는 어떤 여러 가지 변수를 묶어서 하나의 변수로 만들어주고 그 변수 내에 점 찍어줘가지고 우리가 그 변수 안에 변수 값을 우리가 바꿔줄 수 있는 거죠. 스트럭처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스트럭처가 무엇인지 구체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